그리고 이제 가속도라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물체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걸 위치로 나타내고, 물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우리가 속도로 나타내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플러스 속도, 뒤로 가는 거 마이너스 속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체가 속도가 변할 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어.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이 가속도의 한글 뜻은 여기 써있죠. 1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하냐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하냐, 그래서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만약에 가속도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처음에 정지해 있어. 근데 1초마다 속도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거든. 속도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 가속도가 그래. 그러면은 가속도가 플러스 3이면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처음에 정지였어. 처음에 속도는 0이야. 그럼 1초일 때 속도는 몇이 될까? 가속도가 플러스 3이면 1초는 속도가 3이야. 2초 속도는 뭐야? 6이야. 3초 속도는 뭐야? 9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예를 들게. 처음에 이제 속도를 줄게요. 처음 속도가 10이야. 처음 속도. V는 보통 우리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해요. velocity, 영어로. 처음의 속도가 얘가 10이라고 할게. 근데 가속도가 1초마다 속도의 변화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의 속도가 몇이라고? 10인 물체가 있어. 근데 1초일 때 속도는 어떻게 돼? 가속도가 마이너스 2면 1초마다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1초일 때 속도는 8이 된다는 뜻이야. 2초일 때 속도는 몇이 될까? 6이 될까? 3초 속도는 몇이 돼? 4가 돼. 이거를 가속도라 그래.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가속도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그냥 공식으로 가면요. 시간분의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잖아. 1초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잠깐만. 우리 변화량 요거 세모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세모라고 안 읽고 델타라고 읽으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수학으로는 이렇게 써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래서 우리 요거 델타, 요 변화는 처음 빼기 나중이야, 나중 빼기 처음이야? 기억나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요거는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단위 할 때 했었는데, 속도 단위 할 때 했었는데 단위끼리 나누면 돼. 그래서 요거는 단위를 보면은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였거든. 그리고 시간분의 속도의 단위가 뭐였지? 미터 퍼 세컨드였죠. 요거를 미터 퍼 세컨드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래에 시간으로 2번 나눈 거야. 그래서 시간으로 2번 나눴다. 그래서 길이인 미터를 시간으로 2번 나누게 된 단위란 뜻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옆으로 돌리면 미터를 시간으로 2번 나눴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요거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라고 읽고요. 이 방향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알짜임의 방향과 같대. 그래서 우리 필기만 예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한글 뜻은 1초 동안의 속도가 가속도만큼 변한다.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런데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이렇게 주면 너무 쉽잖아. 처음에 속도를 주고 가속도를 주면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 속도가 10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면
처음엔 10, 1초일 땐 8, 2초일 땐 6. 그쵸? 그래서 이걸 너무 쉬우니까 이제 거꾸로. 자, 거꾸로. 가속도 요걸 가려. 가속도 까먹게, 가속도 이제 가려. 가속도 이렇게 가려. 그래서 요거 보고서 가속도를 찾게 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만 보고 가속도를 찾게 하는 거야. 그리고 1초마다 3씩 변한 거 보이니까 이 가속도 3이죠. 1초마다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가속도 마이너스 2죠. 좀 더 어렵게는 이렇게 처음과 끝만 줘. 처음과 끝만 주고 가속도를 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제가 요거야. 처음 속도 주고 가속도 주고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예제는 이렇게 나와. 처음 속도 주고 나중 속도 주고 가속도 구하세요. 하면은 우리가 요 공식에 넣어서 하면 돼. 요 공식,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래서 시간은 여기서 5초라고 줬고요. 속도의 변화는 처음 속도가 오른쪽으로 10으로 가는데 나중에 속도가 오른쪽으로 30으로 가요. 그럼 요거 속도 변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오른쪽으로 20만큼 빨라진 거 되니? 속도 변화 플러스 20이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10 가던 게 왼쪽으로 10 가게 됐어. 속도가 얼마나 변했지? 0인가? 아니 방향이 바꿨으면 오른쪽으로 10 가던 애가 왼쪽으로 10으로 변한 거야. 그럼 속도가 이게 확 바뀐 거지. 그래서 20만큼 바뀐 거야. 이거 되니? 속도가 20만큼 바뀌었는데 왼쪽으로 가게 됐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20 된 거야. 왼쪽으로 10 가던 애가 오른쪽으로 45 간대. 그럼 이거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으로 확 많이 바뀐 거지. 플러스 55나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부호 있죠? 우리가 부호를 요거 속도가 앞이나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뒤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런 건 마이너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호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 플러스 10이 플러스 30으로 변했으면 플러스 20 변한 거고, 플러스 1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0이 됐으면 마이너스 20만큼 변한 거고, 마이너스 10이었던 애가 플러스 45가 됐으면 플러스 55만큼 변한 거고, 마이너스 30인 애가 마이너스 15가 됐으면 변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15 됐어. 변화 뭐야? 플러스 15요. 그래서 이거 부호랑 요거 속도 변화를 너희가 수학적으로 잘 하시고요. 그래서 5초 동안에 속도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20 플러스 해서 요게 4가 돼요. 부호.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돼. 얘는 5분의 속도 5초분의 속도 변화 55. 5분의 55. 그래서 플러스 11이 돼. 얘는 속도 5분의 속도의 변화가 이거 플러스 15야.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가 3이 돼. 항상 부호랑 같이 속도나 가속도는 부호랑 같이 꼭 써야 되고요. 3번, 4번은 앞으로 가는 애를 앞으로 이제 밀어줘서 앞으로 가속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 앞으로 가는 애를 이제 가지 말라고 뒤쪽으로 끌어당기면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러면 느려져. 3번의 뜻은 그 뜻이야. 속력이 같아도 운동 방향 바꿨으면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오른쪽 10, 나중은 왼쪽 10이면 요게 가속도가 있는 거야. 요게 4번의 뜻이야. 그래서 물체를 속도를 바꾸려면 힘을 주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힘을 주면은 속도가 변해서 가속도가 있고요. 속도가 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 잠깐 보면은, 공식이 지금까지 뭐뭐 있냐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방금 가속도는 뭐였지? 가속도의 한글 뜻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XY 그래프가 아니고 이번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읽으면 1초일 때의 속도, 2초일 때의 속도, 3초일 때의 속도,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초, 2초, 3초의 속도를 그때그때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런 거고요. 이때 우리가 요 오른쪽에 똑같이 공식 써놨는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X축이 t고 Y축이 속도면 요 X와 Y를 곱하면 그게 그래프의 넓이가 되거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돼. 속도 곱하기 시간. 즉 그래프의 XY축을 곱한다는 뜻은 밑넓이를 구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거리가 돼요. 그 중에 무슨 거리지? 이동거리요. 그리고 기울기. 속도, 시간의 기울기는 x분의 y잖아.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는 x분의 y를 하면 이거는 가속도가 돼요. 이거는 가속도가 돼.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이제 좀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XY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분의 Y는 기울기였지. X분의 Y는 기울기였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는 X가 속도고 X가 시간이고 Y가 속도일 때 X분의 Y는 시간분의 속도가 되면은 요거는 요 공식에 의해서 시간분의 속도는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분의 속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 그래서 xy 곱한 이 넓이를 구하면 이동 거리가 돼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나머지는 또 비슷해.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 가속도는 두 구간 사이의 기울기고 뭐 그런 게 있어. 여기서도 접선을 그으면 0초의 접선은 이렇게 1초의 접선 이렇게 2초 접선 이렇게 3초 접선 이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뜻은 이번에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이동거리이다. 이 그래프가 나오면서 좀 이제 수학이랑 연관이 좀 많이 돼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일단 수학적으로 물리와 연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해를 할 거고 속도 위치 그래프는 요거 보면은 1초일 때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 거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제 1초일 때 속도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속도,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알려주는데 이제 요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처음에 속도가 10이야. 플러스 10이죠. 앞으로 이제 10으로 속도가 10인 거야. 그랬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네. 1초일 때 앞으로 속도 5로 가는 거야. 2초일 때 멈추네. 그리고 이제 3초일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야. 무슨 뜻이지? 뒤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5니까 뒤로 5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네. 4초일 때는 뒤로 10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네. 그리고 이제 4초부터는 쭉 계속 뒤로 10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0초에서 2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2초부터 쭉은 계속 뒤로 이동하는 거죠. 6초 이후까지도. 잠깐 멈출 때는 속도가 0일 때, 이번에 속도가 0일 때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2초일 때.
속도가 0일 때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속도, 그때그때 0초의 속도, 1초의 속도, 2초의 속도는 0, 3초 속도는 마이너스 5, 4초 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0에서 2초 구간의 속도가 10, 5, 0으로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속력,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2에서 4초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0. 그래서 점점 빨라지죠. 속도의 크기, 즉 0에서부터 10까지 마이너스긴 하지만 크기는 커지니까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 뭐와의 넓이를 구해야 되냐면 이 x축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이동거리가 돼요. 그래서 VT 그래프의 넓이는 이동거리라고 여기 써있잖아. 넓이가 이동거리거든. 그래서 이번에 삼각형 넓이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번에 아래로 와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0이죠. 이 삼각형.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x축과의 거리하면 요거는 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초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 4에서 6초는 이렇게 넓이가 이제 사각형이 되네. 가로 2, 세로 10이니까 20.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0에서 2초 동안은 얘가 10m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니까 앞으로. 2에서 4초는 얘가 뒤로 가는 거야. 똑같이 10m 이동하긴 하는데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10m를 이번엔 뒤로 이동하는 거야. 4에서 6초는 이제 20m를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에서 4초 구간의 가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가속도는 처음에 10이야, 1초에 5야, 2초에 0이야, 3초에 마이너스 5야, 4초에 마이너스 10이야, 가속도 몇이야? 마이너스 5야. 어떻게 구하냐면 4초 동안에 요거랑 똑같아. 4초 동안에 처음 속도가 10이었다가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된 거야. 그래서 처음 속도가 10이었다가 4초의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죠. 속도의 변화는 몇이야? 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 20이 됐네. 속도가 마이너스 20으로 변했네. 이게 4초 동안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0 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가속도야. 가속도는 마이너스 5야. 그리고 4초부터 6초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0이야. 이제 좀 더 어려워져. 원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6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이제 요거를 잘 생각을 하면 0에서 2초 동안은 앞으로 간다고. 얼마? 10m. 요 4번. 요걸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0에서 스타트를 했어. 2초 동안에 어디 간다고? 뒤로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점에서 있다가 2초 동안에 앞으로 갔대. 어디까지? 10m. 그랬다가 이제 2초부터 4초는 뒤로 10m 이동했대. 그래서 2초 동안, 2에서 4초 동안 뒤로 10m 왔네. 그래서 다시 이제 4초가 됐을 때는 다시 뒤로 10m 이동해서 원점에 왔네. 그리고 이제 4초에서 6초는 뒤로 20m를 간대. 뒤로 20m를 이렇게 가서 6초일 때는 여기에 위치에 왔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총 위치는 0에서 앞으로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하면 뒤로 20이다. 그래서 뒤로 20m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는 건 다 계속 똑같은 그림 그리잖아. 원리는 똑같아. 그리고 평균속도, 평균속력 이거 계속 똑같이 나오지. 0에서 6초 구간의 평균속도는 자 변이를 구해야 돼.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을 하는 게 변이인데
처음에서 6초 위치는 여기니까 20m를 옆으로 갔네요. 그래서 변이가 20이야. 마이너스 20. 그래서 변이가 마이너스 20이니까 평면 속도는 6초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그리고 평면 속력은 이동거리 구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얼마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돼. 그래서 10, 10, 20 갔으니까 40m네. 계속 나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고 있는 거 보이니? 6분의 40, 3분의 20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게 다 이제 짬뽕으로 다 들어갔죠.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어려워. 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Y축을 보면 이제 속도를 알 수 있고 그때그때 시간에 따른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속도 곱하기 시간, x 곱하기 y를 하면 그게 넓이인데 속도 곱하기 시간이 x 곱하기 y인데 그것은 이동거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VT 그래프를 해석을 했고요. 가장 어려운 게 보통 가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의 뜻은요. 이제 가속도의 뜻을 다시 쓰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죠. 델타 V, 속도 변화. 그래 한글로 다 쓰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가속도잖아. 그러면 이제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제 시간에 따른 가속도 엑셀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x 곱하기 y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속도 변화량이 나오겠죠. 밑넓이, 즉 x 곱하기 y는 시간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것은 이제 속도 변화량과 같다. 속도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통 요거일 거야. 처음에 원점에 정지돼 있대. 그래서 0초일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1초일 때도 플러스 10이고 2초일 때까지 계속 가속도가 플러스 10이야. 그럼 요걸로 이제 우리가 속도를 알아낼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잘. 자, 요거 기억나? 여기. 처음에 정지돼 있는데 가속도가 3이야. 그러면 1초일 때 속도는 3이고 2초일 때 속도는 6이었지. 똑같아. 여기서 처음에 속도가 원점에 정지해 있어서 처음 속도가 0인데 가속도가 10이야. 그럼 1초일 때 속도는 몇일까? 10이겠지. 2초일 때 속도는 몇일까? 20이겠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요. 넓이가 20이죠. 그게 속도의 변화가 20이 된다는 뜻이야. 0에서 2초까지 속도의 변화가 플러스 20이라고. 넓이를 구한 게 속도의 변화야. 그래서 2에서 4초는 요 넓이 구해봐. 요 넓이 구하면 요 넓이는 10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속도의 변화는 넓이는 10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4에서 6초는 가속도가 0이면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VT 그래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속도가 1초마다 10씩 증가하는 게 2초 동안 1초마다 10씩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2초일 때는 속도가 20이고 1초일 때는 속도가 10인 거지. 10, 20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 거야. 그리고 2에서 4초 동안에는 속도가 1초에 5씩 감소해야 돼. 3초일 때는 15, 4초일 때는 10. 이 되게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4초에서 6초는 속도가 변화가 없는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2초일 때는 20,
4초일 때는 10, 그리고 6초일 때는 0. 6초일 때는 또 10. 이렇게 되게. 6초일 때 속도가 10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거든. 그래서 0일 때 속도는 0이었다가 6초일 때 속도는 몇이야? 6초일 때 속도는 결론은 10이야. 그러면 평균은 시간분의 속도 6분의 10 해서 3분의 5예요. 그리고 이제 VT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6초일 때 위치를 구하려면 이제 요거는 VT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넓이를 구하면 이제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0, 넓이 20, 넓이 사다리꼴 넓이 알아서 잘 구하거나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쪼개서 20, 10 해서 넓이를 30이라고 구할 수도 있어. 또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사각형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래서 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려면 VT 그래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이거를 통해서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넓이를 VT 그래프를 너네가 요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해서 이동거리를 안 다음에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그렸으면 이제 원점에서 시작했다가 2초 동안에 20이 앞으로 간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또 2초 동안에서 4초가 됐을 때는 30m 앞으로 간 걸 알겠네. 그 다음에 얘는 또 앞으로 2초 동안 가서 6초일 때는 어디 있겠어? 20m 또 앞으로 간 걸 알겠네. 그러면은 6초일 때 위치는 70이네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 6분의 변이. 그래서 6초분의 변이 70이니까 6분의 70, 3분의 35. 그래서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어렵고요. 모든 게 짬뽕이 돼서 다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보통 문제에 나오는 거고요. 또 가끔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이제 좀 어려워. 그래서 상대 속도도 좀 약간 어렵고요. 자, 이제 좀 더 어려워져. 이제 내가 상상을 해야 돼. 지금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기술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데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땅에서 가만히 그냥 정지한 상태로 내가 물체를 관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서 물체를 관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운동하는 관측자 A가 보는 물체 B의 속도야. A가 물체 B를 관찰할 수 있지. 그 관측자가 정지해 있으면 원점에 정지해 있으면 쉬운데 운동하는 관측자가 보면은 이게 내 A가 관측자고 B를 봐요. 그래서 A가 보는 B의 속도는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한글로 그래. 관찰자 A가 물체 B를 보면 A에 대한 B의 속도는 이렇게 쓰고요. 공식으로는 VB 빼기 VA야. VB 빼기 VA야. 수학에서 그래. 그래서 해볼게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때 땅은 정지해 있죠. 자전거는 왼쪽으로 가요. 차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때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자동차의 속도는 자전거가 본 속도죠. 자전거가 거에서 봐. 자전거가 인간이 자전거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자전거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 입장이야. 오케이, 자전거 입장. 이 자전거 입장에서 본다는 뜻은 자전거를 타고서 관찰자가 가면서 자동차를 보면은 자전거가 보는 자동차의 속도인 거야.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 자전거는 왼쪽으로 가는데 차는 오른쪽으로 가. 그럼 자전거 입장에서 내가 차를 봐. 그럼 이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는데 지금 내 뒤로 가는 걸 딱 보면은 스쳐 지나가면 더 확 빨리 가는 걸로 우리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느껴?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차가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가는 걸로 느끼겠지. 이거 되니?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 자동차 입장. 자동차 내가 차에 있어. 내가 차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나를 지나쳐가. 거꾸로. 내가 차를 타고 오른쪽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 상상을 하면 차 입장에서는 자전거 보면 자전거 왼쪽으로 가죠. 얼마나? 더 빠르게. 왼쪽으로 더 빠르게 25로 가는 걸로 보이겠다.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니? 그리고 이제 둘 다 오른쪽 가요. 자전거는 오른쪽 10, 차는 오른쪽 15.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뒤에서 앞으로 이제 날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지? 자전거 입장. 요 자전거에 대하는 관찰자가 자전거란 뜻이죠. 자전거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 입장인 거야. 내 입장에서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애는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이 얘기를 안 했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항상 정지했고 나보다 이렇게 쉽지 않네. 영상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난 정지했는데 나보다 빨리 이렇게 가는 애는 나를 앞질러서 점점 나로부터 멀리 앞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자전거랑 자동차가 둘 다 이렇게 앞으로 갈 때 내가 느리는데 얘는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걸로 볼 거야. 얼마나 빨리 가는 걸로 볼까? 5요. 그리고 나보다 오른쪽으로 이제 5로 빨리 가는 걸로 보이겠죠. 이거 되니? 그리고 이제 차 입장에서 보면 차가 좀 빨리 가고 있어. 근데 나보다 느리게 가는 자전거를 내가 지나쳐가. 그럼 차에서 우리 가끔 뒤에 본 적 있을 거야. 차에서 이렇게 뒤에 보면 나보다 늦게 가는 애들은 나로부터 뒤처지지. 뒤처져서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는 걸로 보이지. 그래서 나로부터 뒤쪽으로 점점 얘가 멀어진다. 뒤처지면서. 그래서 나로부터 왼쪽으로 뒤처져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로 나는 보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되니? 이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상대 속도가 5면요. 내가 물체를 보는데 상대 속도가 플러스 5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보다 속도가 쟤가 5가 빠르다는 뜻이야. 쟤가 나보다 속도가 5가 빠른 거고 즉 1초마다 나로부터 5m씩 얘가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제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쟤 속도가 내 속도보다 5가 느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뒤처지겠지. 그래서 점점 뒤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야. 상대 속도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가끔 어려운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 이제 그 상대 속도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되거든. 자, 철수는 10으로 일정한 속력, 일정한 빠르기로 10, 0에는 5로 가고 있어.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맞아. 뭔 소리야 이거. 철수에 대한 영위의 속도. 이거는 철수가 보는 속도지. 철수가 0에 보면 나는 10 가는데 0에는 5로 와. 그러면 속도 어떻게 느낄 것 같아? 15로 느끼지 않겠니? 15로 느끼겠지. 그래서 속도는 얘가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가 15로 나한테 오는 걸로 보여서 마이너스 15로 느끼겠죠. 근데 크기만 보면은 15가 맞아. 부호 떼고서 크기만 보면 15가 맞고요. 1초일 때 철수와 0의 사이의 거리는 얘네가 철수는 1초일 때 10을 가지. 그래서 여기 10m 갔어. 얘는 5가 오지. 그래서 10m 오고 여기는 5m 왔어요. 그러면은 총 60인데 여기 사이의 거리는 몇이 돼요? 45가 되죠. 그래서 틀렸어. 답은 기억니은.
그래서 이건 좀 더 어려운 거. 이 상대 속도 개념이 미래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나와서 하는 거야. 자, B는 일정하게 20으로 간대. 근데 B에 대한 A의 속도가 요 그래프래. B에 대한 A의 속도가 요 그래프래. 뭔 소리야? B에 대한 A의 속도가 뭐야? B가 보는 A 속도야. B가 보는 A 속도가 요거야. 그러면 나는 20으로 그냥 가고 있어. 나는 20으로 가는데 내가 보는 A의 속도가 이렇대. 해석을 해보자. 머리 잘 써. 나는 20이야. 내가 봤을 때 A가 나랑 속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의 속도가 똑같게 느끼겠지. 그러면 얘는 멈춰있는 거로 보겠죠. 상대 속도가 0이야. 근데 나는 20으로 간다. 근데 내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나랑 같은 방향 가잖아. A의 속도가 플러스 2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20인데 쟤는 나보다 속도가 2가 빠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20초일 때 속도가 나는 20인데 잠깐만 여기 B를 이렇게 먼저 20이라고 할게. B의 속도는 20이야. 계속 그런데 A는 나보다 20초일 때 플러스 2라는 뜻이야. 상대 속도가 2니까. 20초일 때 A의 속도가 몇이야? 여기요? 20이요. 그리고 0초일 때 나는 원래 실제 속도는 20인데 내가 보기에 A의 속도가 나보다 마이너스 8이야. 상대 속도가 그거야. B가 보는 A의 속도. 즉 내가 A를 보니까 A 속도는 나보다 마이너스 8이야. 그럼 A의 실제 속도 몇이야? 그래서 나는 20인데 내가 볼 때 얘가 나보다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은 A 속도는 0초일 때 12겠지. 그래서 A는 0초일 때 이게 12인 거고요. 20일 때는 22인 거야. 그래서 A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속도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한 거는 변하지 않는 거는 22로 일정하다는 뜻이겠지. 30부터 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를 그렸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30초 동안 A의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A는 20초 동안에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큼 VT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고 요거의 직사각형 넓이가 또 이동거리니까 이거의 사다리꼴의 넓이는 20 곱하기 밑변 플러스 윗변 나누기 2. 뭐지 이거? 일단 이거 쉬운 거. 잠깐 머리 안 돌아가네. 이거 삼각형 쪼개자. 넓이 구하는 거. 20 곱하기 10이니까 240. 요 삼각형은 밑변 가로 20, 세로 10이니까 2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0이네. 그래서 요 사다리꼴 넓이가 340이었고요. 여기 넓이는 10 곱하기 20이니까 220이네. 그러면 총 30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가 VT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은 340에 560이네. 그러므로 평균 속도는 30초 동안 30분의 이동거리 560이니까 3분의 56이네. 그래서 좀 어려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뒷페이지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연습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연습 문제가 다 유형별로 되어 있어.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1, 2, 3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1, 2, 3, 5, 6까지고 요거는 4번은 이제 VT 그래프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VT 그래프, AT 그래프, AT 그래프. 그래서 이건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이제 문제 푸는 건 이제 숙제죠.